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삼위일체가 본질이고 삼위일체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삼위일체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주 만물의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안구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가 되라. 목사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저희 힌돌의 21세기 방향입니다. 제가 7권의 수소의학을 치유신학이라 삼위체 과학신학 35권을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개인적으로 발표하고 이제 삼위체 신학 7권, 과학신학 7권, 설교 목회신학 7권, 계시록 신학 7권, 그리고 치유신학 7권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고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주라고 했습니다. 영혼육을 흠없이 보존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이론론적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헬라의 플라톤 철학이 이원론으로 철학적 사변이 나눠지잖아요. 플라톤 철학의 대가인 어거스틴이 신학의 아버지잖아요. 특별 계시에 초점 삼일절을 맞추었고 그 이후 서구 신학이 특별 계시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일반 계시, 과학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거두고 과학과 의학이거든요. 칼빈도 천문학, 의학, 자연과학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 자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아주 꿰뚫어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수소의학 7권의 삼위체 과학신학 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수소의학은 일본에서 태동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약 90년대부터 실질적으로는 2010년 동안 의학계 새로 탄생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일본에서 태동된 수소의학은 수소수 하나였어요. 그래 부족한 종이 수소의학으로 수소가 엄청난 우주의 모든 물질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의학을 치유신학으로 이제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수소수 2권, 그 다음에 물과 공기 1권, 그리고 음식, 이건 채식과 소금이죠, 주겸, 소식이죠. 여기는 음식으로 3권을 보고 치유신학과 물과 공기와 채식 이렇게 해서 수소의학을 확대했습니다. 부정한 종이 이것을 완성했다 이런 말 쓸 수는 없죠. 그러나 물로만 국한된 수소의학을 공기와 채식까지 에덴 동산의 3가지잖아요. 아담이 영생한 게 물과 공기와 채식이거든요. 그래서 확대해서 이거 완전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수소의학이라 일본에서 출발된 수소수 중심의 수소의학이 이제 물, 공기, 채식까지 확대돼서 개인적으로는 완성했다.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권을 여러분 수소의학으로 치유신학으로 발표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제가 화요일 날에는 수소수 특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수소수 질병치유 메커니즘 화요일 날은 정식 오늘부터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다음 주부터 항산화 공기 건강 기적의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은 작동 원리라는 뜻이거든요. 수소수가 어떤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충격적이에요. 그 다음에 공기가 질병 치유에 어떤 메커니즘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목요일 날 이 책에서 소상히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저는 현대의학의 엄청난 의학적 성과를 존중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첫 번째 의학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라. 제 좌우명이죠. 현대의학은 단지 다소 엄청난 우리에게 혜택을 주었지만 더 요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암을 완전히 고쳐주라. 성인병이 없도록 하라. 치매가 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죠. 여기에 수소의학은 본질의학입니다. 물, 공기, 음식이에요. 이것이 통합이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올 것이다. 21세기 건강 문제, 의학의 문제는 답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수소의학에 대해서 한국교회 건강학교가 내년부터 개설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 온 연구를 쏟고 있습니다. 이 두 권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간단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20번은 수소수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항산화 수소수 질병 치유 메커니즘 21번째. 오늘은 이 책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힌더러 포털에서 항상 제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수소의학을 해야 될 근거가 뭐냐? 분명히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교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은 목회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모든 병을 고쳐주라. 세 가지가 동일하거든요. 고쳐주라 명령하셨거든요. 이것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함께 하라. 분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한 절 더 야고보서 본다면은 우리가 병든 자가 있으면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 장로들은 목사, 장로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기도는 특별 계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는 치유합니다.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그리고 일반 은총, 일반 계신 기름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는 여러 가지 말씀 드릴 것이 있겠지만 저는 대표적인 수소학이다. 수소학도 물과 공기와 음식이다. 이 세 가지를 연구해서 특별 계시, 말씀과 기도, 일반 계시, 현대의학과 한의학도 있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태동된 수소의학, 부족한 종이 물과 공기와 채식으로 확대된 수소의학을 기름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수소의학의 미래를 정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항상 잊어버릴까 봐요. 왜 수소의학을 하는가? 창시자 하야시 박사가 그랬어요. 평소에 수소수가 풍부한 물을 마시고 있다면 병에 걸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평소에 보통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투병 중에 수소가 빠진 물을 마신다면 병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투병 중인 사람이 수소수가 풍부한 물을 마신다면 병이 빨리 개선된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창시자고요. 수소학을 최초로
BBRC에다가 논문을 써서 입증한 일본 교수대학 하야시 박사가 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전이된다거나 암세포가 발병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수소수는 막을 수 있다. 논문으로 발표해서 BBRC,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생명 관련 학술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책 하다 보면 수소수가 뭐야? 우리 건강에 어떤 관련이 있어? 저는 신뢰하거든요. 많은 경험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 첫 차니까 목차에 대해서 제가 수소의학 창시자 하야시 박사가 현대 의학의 근원적인 한계를 지적합니다. 우리 현대 의학은 위대하죠.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 완전하지 못한 부분을 수소의학에서 그것을 메꿀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수소수에 대한 연구 역사를 해야 됩니다. 수소수에 대한 연구 역사는 맨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영국의 헨리 캐번이에요. 1784년도에 수소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라부아지에, 제가 프랑스 사람인데 화학의 아버지죠. 이분이 수소라고 이름을 명령했습니다. 꼭 헨리 캐번디시, 라부아지에, 그리고 알아야 될 사람이 말콤 돌이에요. 이 사람 꼭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1975년도에 최초로 수소수가 암을 치유할 수 있다는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해서, 사이언스지 세계적인 최고의 논문지 아닙니까? 거기서 통과했거든요. 수소수가 암을 치유할 수 있다. 말콤 돌. 근데 그때는 관심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하야시 박사가 1995년도에 가설을 냈습니다. 수소수가 암을 제어할 수 있다. 그다음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시라타 교수가 1997년도에 교수대 교수죠. 하야시 박사는 의학 박사고 병원을 20년 동안 운영을 했고, 본인이 수소수를 마시고 암 직전 그 상태,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 모든 것들이 몇 개월 마시고 나서 치유되고는 병원의 문을 닫고 수소수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수소의학의 출발이다. 하야시 박사가 2년 후에 그것을 논문으로 입증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제 차곡차곡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타 게이오 박사가 놀랍도록 동경의대 교수거든요. 세계에서 미토콘드리아 이 분야의 세계 1인자입니다. 이분이 선택적으로 수소수가 좋은 활성산소는 보호하고 나쁜 활성산소는 모든 질병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활성산소는 우리의 생활습관, 공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동안 질병이 어디서 왔는가? 활성산소라. 21세기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병의 원인을 알았잖아요. 활성산소. 그런데 그 활성산소가 나쁜 활성산소는 선택적으로 수소수를 마시면은 제거한다. 놀라운 세계적인 논문, 그 사이언스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는 그 논문지에다가 발표를 해서 공인을 받고, 아마 제 생각은 수소의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 오토 게이오 박사라고 2007년도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헌을 했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뭐 제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건 맞지 않는 일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 태동된 수소수를 물과 물이죠. 공기와 그리고 음식, 채식 이 세 가지가 수소수와 절대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수소수가 아니면은 물뿐만 아니라 수소가 아니면 물뿐만 아니라 공기 문제, 음식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존재할 수가 없다. 제가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수소의학으로 7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제부터는 간단히 알겠습니다. 수소와 이제 수소의 기본이 수소는 우주 탄생의 첫 번째 이제 그 전자가 맨 먼저 만들어지잖아요. 양성자, 중성자 거쳐서 그 다음에 물질의 최초의 원자 그리고 가장 가벼운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 그래서 우주의 75%, 태양의 75% 전체 수소가 지금도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 이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소와 수소의 연구 역사는 일본에서 그와 같은 연구를 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수소수를 만들 때 전기분해 기술이 일본에 탄생됩니다. 여러분들 왜 서구는 수소의학이 조용한데 일본과 한국에서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느냐? 서구는 석회질 때문에요. 유럽이나 수소수 전기분해가 불가능합니다. 중국까지도 물이 안 좋아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소수 전기분해 기술에서 수소수를 만들 수 있는 충격적인, 저는 21세기 건강의 혁명이라고 봅니다. 대혁명이 일본에서 탄생되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 와서 저와 만날 때 수소수는 검증되지 아니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수소수는 좀 더 세분화돼서 과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 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아니했다. 2000편의 일본과 중국과 서구의 논문들을 보십시오. 수소수가 암부터 얼마나 많은 질병에 치유적인 역할을 하는지 세계적인 사이언스 할 것 없이 그런 학술지에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검증되지 아니했다. 세상에 이런 터무니없는 말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에 희망적인 미래에 찬물을 끼얹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분해가 일본에 탄생됐다. 일본과 한국에서 주로 제가 아이들이 제 자녀가 셋이 미국에 있는데 여기 사서 보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기계를 만들지 못해요. 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한국의 축복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활성산소가 노화, 질병, 죽음을 초래한다. 활성산소가 뭐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하야시 박사는 100%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미국 존스 홉킨슨 대학에서는 90% 활성산소가 원인이다. 자세히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놀라워요. 원인이 밝혀졌어요, 이제. 현대의학은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원인을 피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사진 촬영에 우리 장기의 모양, 여기서 원인을 찾고 수술하고 약을 투여합니다. 이거 현대의학의 핵심인데, 이건 정말로 인간의 이성이 깨달은 현대의학의 장엄한 공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 장기, 우리 몸을 잘 안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느낍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에 우리가 쌓여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래도 그걸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는 것은 수소의학이에요. 수소수는 바로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이것이 수소의학입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이야기했고요. 활성산소로 인해서 죽음의 과정을 부족한 종이 상세히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산화시키고 산화되면은 공격받으면 산화시키고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공격수에 죽게 하는 공격수예요. 방어력이 항산화입니다. 방어력의 항산화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수소수, 그 다음에 맑은 공기, 그 다음에 채식 유지의 식탁. 이것이 항산화, 수비수입니다. 활성산은 우리 몸을 죽게 하는, 병들게 하는 공격수, 공격과 수비. 이런 측면에서 의학이 아주 단조롭고 이 의학과 현대학을 융합해야 한다. 여러분들 두고 보십시오. 결국은 현대학의 위대함이 물과 공기와 음식까지 통합되는 날이 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생명유지 과정 수소수는 활성산소 문제를 수소수가 이 책에서는 수소수 책이니까요. 활성산소 문제를 해결한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에는 공기가 활성산소 문제를 해결한다. 암을 어떻게 치유하고 우리 성인병들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수소수 책에서는 화요일날에는 자세히 제가 연구해서 그 다음에 목요일날에는 공기가 어떻게 암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가 목요일날은 공기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만납니다. 아담이 영원히 산 것은 물과 공기와 채식이었어요. 신약이 왔어도 물과 공기가 성경 안에는 치유해 물과 음식에 복을 주어 병을 치하겠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이잖아요. 베데스다 못은 낫지 않는 병이 없었다. 샘이잖아요. 물이잖아요. 그게 수소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해결할 수 있다. 수소수가. 목요일날에는 공기가 활성산소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장 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수소수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만병의 출발점, 원인인 활성산소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수소수가 이것을 제거한다. 이 용어가 항산화라는 용어입니다. 항산화. 우리가 암에 걸리면은 항암 치료를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위대한 참 업적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73%까지 암들을 치료해 주잖아요. 그런데 물과 공기와 채식이 부정한 종이 책에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암을 어떻게 치유한가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다른 병들을 어떻게 치유한가를 세계적인 학술지에 어떻게 발표가 됐는가를 전부 했고, 그러면 어떻게 암이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는가? 항산화 효소예요. 우리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옵니다. 20살 때까지는 대부분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그런데 40세에는 50%로 줄어요. 60대는 10%예요. 70대 이후는 항산화 효소가 없어요. 면역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소수는 항산화 효소를 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비밀입니다. 항산화 효소, 그 다음에 항산화제가 있어요. 항산화제는 뭐냐면 비타민 종류, 이런 종류들.
코엔자임 Q10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소수가 현재는 대안이다. 항산화 효소는 사라지고 몸에서 항산화제는 반대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반드시 활성산소를 또 탄생시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비타민C가 이렇게 좋다고 하지만 고강도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폭증시키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지 마라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항산화 물질은 수소수다. 저는 또 하나의 최고의 항산화는 공기다. 공기책을 좀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최고의 항산화는 세 번째, 채식 위주의 음식이다. 여기서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제일 제가 정말 긍지를 갖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 가지 연구를 종합해서 했다면 여기는 정말 독자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수소화학 메커니즘은 일본을 중심으로 했던 이 수소수를 중심으로 해서 메커니즘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한마디만 한다면 우리 몸은 세포가 요즘은 40쪽이라고 그래요. 60쪽에 100쪽에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세포마다 물을 통해서 세포 물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까지 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 작업이 우리 몸의 생명의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런데 수소수가 모든 세포를 가장 작아서 자유롭게 드나든다. 수소수가 유일하다. 그래서 세포 속에 있는 찌꺼기를 끄집어내고 활성산소를 가서 제거한다는 충격적인 의학적 메커니즘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메커니즘은 수소수를 활성수소라고 돼요. 활성은 움직인다는 거죠. 베데스다 못이 물이 움직일 때 병이 나았죠. 활성. 그런데 양자 역학이 양자 요동이 활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수소수가 활성 그 의미가 수소수의 메커니즘이 양자 요동과 일치한다. 여기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베데스다 못이 낫지 않는 병이 없었다. 물이 동할 때 모든 병을 고쳤다. 베데스다 못. 성경과 이 메커니즘을 성경의 메커니즘을 여기서 제가 발표를 했고 여기서 수소수의 진실을 과학적, 의학적, 성경적인 것을 융합을 여기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소수 질병 치유 실제적인 제 주위에 수소수 음용하고 암이라든가 각종 질병들이 어떻게 치유됐느냐. 치료라는 말은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치유라는 말은 관계없습니다. 이거 폭넓게 어떤 분야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저는 놀랍도록 치유 효과를 열 몇 명을 상세히 발표를 했습니다. 또 제 자신도 수소수를 마시고 몸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치유 효과를 가져왔다. 상세히 제가 밝혔습니다. 수소수 책은 제가 2권을 7권 수소와 7권 중에서 2권을 수소수로 발간을 했어요. 기존의 판매처에서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날 공기는 또 다른 세계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수소의학은 공식적으로 의학이란 용어를 사용해도 지금 합의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AI 쳐보세요. 수소의학은 정당한 것이다. 명칭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현대 의학을 존중하고 정말 의사들을 감사하며 병원을 감사하며 아프면 첫째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수소의학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물 마시잖아요. 공기 마시잖아요. 음식 먹잖아요. 이미 우리가 상용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하자. 바른 물을 마시자. 바른 공기, 맑은 공기를 마시자. 음식을 바르게 먹자. 거기가 본질이 있다. 피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사진 촬영도 중요하지만 피가 나쁘게 하는 원인이 물 때문에 왔다. 그리고 공기 때문에 왔다. 그리고 음식 때문에 왔다. 현대의학보다 더 본질 자연의학입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대체의학이라 그러는데 저는 수소의학이라고 고집하고 싶습니다. 성경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영원히 사는데 맑은 물 생명수 강가 네 강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푸른 채소 열매 맺는 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기, 아담이 창조될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때 생기가 공기예요. 공기를 그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숨,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할 때 르하우 푸뉴마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르하우 푸뉴마 할 때 숨이라고, 숨은 공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물 수소수였습니다. 공기, 산의 공기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채식, 푸른 풀과 견과류. 오늘날 이것을 수소의학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물과 음식에 복을 주어 모든 병을 제거한다.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불조 종이 성경에 있는 에덴 동산 물과 공기와 채식을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또 일반은총 세계 모든 분들에게 현대의학의 혜택과 수소의학의 융합을 통해 질병 없는 삶을 추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